생활 속 경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결혼식 축의금 정말 많이 내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원래 봄에들 많이 결혼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요즘 결혼식이 너무 많아서 주말마다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 역시 나가야 할 결혼식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식이 가장 많은 달이 10월과 11월이라고 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어떤 달에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월이 13.2%, 11월은 12.5%였습니다. 이어서 5월이 11.7%, 4월과 12월이 10%였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적었지만 봄보다는 겨울에 결혼식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 계절에는 역시 축의금이 걱정인데요. 얼마를 내면 적당한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평균은 12만 9천 원 정도였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경조사비 액수도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 자체가 꽤 많다 보니까 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결혼식 축의금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또 부의금을 내니까요. 따져보면 1년에 경조사비만 거의 최소 100만 원은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직장인들은 한 해 150만 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주로 돈을 쓰게 되면 5만 원권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돈 가운데 5만 원권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축의금과 부의금, 또 용돈 등에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5만 원권을 발행한 2009년에만 해도 5만 원권 비중은 8%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만 원권 비중이 80%였고요. 그런데 5만 원권 비중이 커지는 사이에 만 원권 비중은 15%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축의금이 너무 또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축의금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네. 원칙적으로 축의금은 혼 주인, 부모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좀 실망하시는 예비 부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축의금을 준다면 역시 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가 실제로 증여세가 나온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네. 부모가 혼수용품을 사주는 경우에도 아주 비싼 사치품을 산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요.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없고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액이 아니면 결혼식장마다 일일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축의금을 받아서 살림에 보태려고 하는 게 아마 그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혼식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축의금이라도 살림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혼에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주거비인데요. 평균 1억 9천만 원을 집 구하는 데 씁니다. 이어서 예식장 비용이 약 1,900만 원, 또 예물 비용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국내 결혼 시장 규모는 한 해 22조 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신접 살림에 쓸 물건을 살 때는 꼼꼼히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이 가격 구조가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볼멘 소리를 내면서도 일단은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는 요구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비율이 30%, 즉 결혼시장 22조 원 가운데 약 7조 원은 지하경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결혼식에 너무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신혼여행에 많이 쓰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또 여행은 부부 둘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줄임말을 스드메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 스드메에 쓰는 비용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이 결혼 준비를 한 고객 2만 명이 쓴 비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스드메 비용이 4.4% 줄었고 혼수 비중도 6.5%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신혼여행 등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5% 늘었습니다. 또 하객들을 초대하는 웨딩홀에 쓰는 돈도 약간 늘었다고 하는데요.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스드메는 예비 부부가 직접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스드메, 이런 경향이 늘고 있고요. 혼수는 해외 직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한편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는 경향도 있지만 또 네. 한편에서는 호텔 같은 경우는 예약이 또 줄줄이 밀려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결혼식도 양극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양극화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네. 이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예식장 업체가 재작년 152개에서 지난해 100개로 줄었고요. 논현동에서는 102개에서 85개가 됐습니다. 이 서울 강남권에 400곳 가까운 웨딩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270여 곳만 남아서 30% 정도가 문을 닫은 셈인데요. 소박하게 작은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곳을 찾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고 또 화려하게 할 분들이 여기를 찾지도 않고요.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고급인 결혼식장들은 문을 닫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비혼식을 열기도 하는데요. 혼인 건수가 지난 1996년 43만 건을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26만 건을 겨우 넘을 정도로 22년 만에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스몰 웨딩에 말씀하신 비혼 선언하는 분들까지 많아져서 당분간 결혼 산업 관련 업체들은 좀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